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오전 11시이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원당낚시터라는 손마터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지금 조금 늦지막히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굉장히 깊은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면적은 좁지만 이곳에 장찌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출조를 하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또 낚시터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낚시터는 장찌 올림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찌 올림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낚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낮 낚시만 하시면 6,000원을 내시면 되고요. 만약 밤 낚시까지 하신다면 10,000원을 내면 됩니다. 또 10,000원을 내면 2번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곳은 손마터다 보니까 반드시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셔야 되고, 붕어는 낚아서 바로 놔주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낚시할 자리로 가보는데요. 이곳으로 들어오면 마치 네트로 피싱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거의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저는 장찌터하고 그리고 손마터 경계 지점에서 오늘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심 깊은 곳에 왔으니까 장찌 낚시를 해보자. 찌는 전장 1m 20 풍월주라는 굉장히 저렴한 찌입니다. 물고 옆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라인을 보기 위해서 연기를. 그렇죠. 네,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도 가급적이면 제가 흰색 쓰고. 이런 식으로 네. 위에는 이제 캐미는 대용으로 쓰는 거고. 네네. 이 찌를 써도 돼요. 이렇게 조그만한 고추찌 같은 거. 누가 봐도 우리 사장님, 흰머리 사장님 요거. 제가 일단 6,000원 내고요. 하다가 나중에 또 더 하게 되면 추가로 내겠습니다. 밤에 하게 되면. 고맙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낚시 요금이 6,000원이라고 그랬더니 5,000원이라고 그러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10,000원을 내면 2번 낚시할게 해주십니다. 기간 없이. 네. 기간도 없답니다. 그전에는 기간 처음에 할 적에는 기간을 두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표 이렇게 주는 게 발행 날짜를 안 적어버려요. 네. 그러면 발행일로부터인데 발행일을 안 적어버리니까. 그런데 기간도 상관이 네, 없으시네. 기간도 요 오셔갖고 요 흰머리 사장님 누가 봐도 사장님인지 압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미끼를 달아 놓자마자 찌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곳에 워낙 붕어도 많고요. 여기 이곳 사장님이 여기 낚시터를 관리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고기 상태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는 찌가 저게 그 사장님이 낚시하시는 장찌인데요. 저거 찌 탑만 길이가 한 2m 50 되는 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리가 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사장님이 저거 미끼로 뭘 쓰냐면 오징어를 쓰세요. 그 떡밥 깔기 귀찮다고 질긴 오징어를 끼워 놓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와서 사장님하고 같이 오징어 조금 얻어서 낚시를 해봤는데 오징어도 다 빼먹습니다. 이 합사로 단단히 묶어서 바늘에 끼워 놓으시는 건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밑에 찌 몸통이 거의 그 아이들 갖고 노는 테니스 볼, 탱탱볼 같은 정도 크기 찌 몸통으로 만들어진 찌입니다. 지금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워낙 길어서 이거 한 앵글에 다 보이게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게 슬금슬금 올라오죠. 위에 있는 고기는 내가 다 잡았어요. 그 위에 있는 고기는 내가 다 잡아갖고 고기 없는데. 제가 가야 돼요. 이거 뭐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이쪽 분들하고 저쪽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네트로 피싱입니다. 이게 선생님 찌가 이상하게 계속 꼼지락거리기만 하네요. 사장님, 저 오징어 한 토막만 주세요. 혹시 있으시면. 묶은 거 안 묶은 거? 묶은 거. 뭐 있어요? 장찌 낚시를 할 때는 어분이나 글루텐, 떡밥 같은 거를 단단하게 뭉쳐서 바늘에 답니다. 이제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실 이거는 이제 붕어를 낚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입에 물고 올라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로 붕어를 낚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까대기라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챔질을 해서 낚기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이곳에 낮 시간에는 찌올림이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는 낚시로 전환해서 하기 전에 사장님이 쓰시는 오징어 미끼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금방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래서 얘를 달아서 일단 찌올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낚는 낚시로 좀 전환을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징어를 달았습니다. 한번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선 뭐 짜장이요? 삼선 짜장. 지금 사장님이 여기 점심을 한꺼번에 시키려고 중국집에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짜장 하나. 아까 건너편이 짜장 꽃배기요. 오징어를 끼워서 지금 낚시를 해봤는데 한두 번씩 불쑥 이렇게 올라오는 입질들은 있었는데 촬영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낮 시간에 장찌 올림을 시도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대를 짧은 대로 바꿔서 낚시를 좀 하다가 나중에 찌올림 낚시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3.2칸) 장치에서 2.8칸 단찌로 바꿨습니다. 장치는 나중에 뭐 저녁 시간이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옵니다. 향붕어가 힘이 굉장히 좋구나 이거. 아니 뭐 이게 이런 붕어를 월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월척쯤 되는 붕어인데 굉장히 힘이 좋네요. 이곳이 손마터다 보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건드리고 심지어는 내려가는 도중에도 계속 건드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거 잡는 낚시로 좀 바꿔서 떡밥을 무르게 놓더니 금방 소진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갈 때도 건드리고 들어가자마자도 건드려서
지금 제가 사용하던 떡밥에다가 이제 글루텐이죠. 글루텐에다가 어분을 좀 더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조금 건드리는 것은 놔둬도 일단은 글루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제 입걸림이 되면 뭐 쑥 가져가든지 향붕어가 보니까 입질이 꼭 다 올라오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글루텐이 좀 이런 손마터다 보니까 여기 현재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놓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파라솔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괜히 죄송스럽네요. 사실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자리를 하나를 더 차지하고 있어서 건너편으로 가신 분이 저 원망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향붕어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일어서야지 제압이 됩니다. 비교적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지 깨끗하고 멋진 녀석. 그래도 여기 붕어들이 대체로 입이나 이런 주변 상태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들 미늘 없는 바늘들을 사용하셔서 그런지 이 녀석 얼마나 힘을 쓰는지.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이 향붕어가 힘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보니까 입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겨서 아마 이런 손마터에서 몇 번 낚여도 입에 손상들이 크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낚시터가 제가 앉아 있는 곳의 기준으로 보시면 망이 하나 쳐져 있는데 붕어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망 사이로.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장찌 낚시하는 약 수심이 4m 정도 되는 장찌 낚시터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손마터 낚시터인데 보이는 제가 앉아 있는 라인하고 건너편 쪽 라인은 수심이 약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데 낚시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저 주차장 있는 쪽, 지금 제가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 편인데요. 이쪽 라인들은 조금 수심이 얕아서 한 2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조금 짧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리 잡고 낚시를 하시면 좋은데, 긴데 짧은데 구분이 한 2.8에서 3.2칸을 긴데, 그리고 그 2.5칸 정도 이하를 짧은데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들도 하시고 굉장히 정겨운 낚시터입니다. 미늘 없는 바늘 쓰니까 아주 편한데요. 바늘 뺄 일도 없고 자동으로 빠집니다. 향붕어가 입질이 불규칙적인 거 빼고는 손맛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입질이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흠입니다. 어떤 건 쑥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건
올려주고요. 이번엔 찌를 가지고 갔습니다. 슬그머니 끌고 가서 이 녀석이 안에서 이렇게 파닥거리면 바늘이 빠지네요. 양붕어가 뭐 붕어 몇 프로, 70%에 향어 30%라던가 그러더니 향어처럼 쑥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붕어를 최근에 넣으신 거예요? 붕어들이 깨끗하네? 아, 깨끗해요. 거기. 아니, 보통 손마트 붕어들이 네. 근데 오늘 두 마리는 못 쓰게 해줘요. 새로 들어간 붕어들 같아 다. 이거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거의 뭐 지금 바로 들어간 붕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금방 옆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오래된 붕어라네요. 네.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이 향붕어 30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이 좋습니다. 아, 이래서 향붕어 낚시들 하시는군요. 네. 이 신기한 게 사장님한테 뭐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 여기저기서 뒤적뒤적해서 다 나옵니다. 참 아직도 뭐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처음 보시는 분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또 그런 게 매력입니다. 심지어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오셔갖고 이쑤시개 찾으니까 이쑤시개가 어디 있더라 한참을 찾더니 그 왜 파란색 식당에서 주는 그런 이쑤시개 어디서 찾아내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자리이고요. 선풍기가 무려 2대 있습니다. 낚싯대 없이 오시는 분들 위해서 보면 여기 낚싯대들이 세워져 있는데 2,000원 내면 빌려주시는 낚싯대입니다. 커피는 이거 누르면 나온다는데 동전 넣지 않아도 또 가져간다. 좀 올려보지. 아 근데 다 끌고 들어가서 이게 예. 오히려 고기가 뭐 살잖아요. 여기는 고기가 뭐 뻔해가지고. 잘 나와주는 건 좋은데 찌를 좀 올려보지. 금방 제가 사장님한테 주말에도 6,000원 받냐고 물어보셨더니 주말에 6,000원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2회 10,000원이라고 5,000원이라고 그러십니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요금은 똑같은데 문제는 주말에는 거의 뭐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주말에 만약 이곳에 와서 낚시하려면 아침에 일찍 와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은 똑같이 2회 10,000원, 1회 6,000원 그렇습니다. 그 밤낚시를 아침에 와서 예를 들어 6,000원을 내고 낮낚시를 하다가 밤에 연장을 하면 다시 6,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럴 때 대비를 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아침에 와서 10,000원을 내고 표 2장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이 남죠. 5,000원 내고 낮낚시 하다가. 그래서 혹시 밤에 연장을 하시게 되면 표를 한 장 더 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날 낮낚시만 하시고 철수하면 다음에 5,000원권을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 네.
아침에 와갖고 두 개를 샀다가 밤낚시 안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와서 그렇죠. 씻는 예, 거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싼 건 싼 겁니다. 딴 데 보는 사이에 또 쑥 끌고 가버렸네.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가 그렇게 경질이 아니다 보니까 향목 제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1시경부터 낚시를 했는데 12시 넘어서까지는 장치해본다고 그리고 한 1시경부터 낚시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얘가 한 15수, 6수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제가 올 때 반바지 입고 반팔에 신발도 그 크록스 그냥 이거 신고 왔습니다. 혹시 밤낚시 하게 되면 이 다 지금 다리며 팔이며 다 노출돼 있어서 사장님한테 이 모기 안 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선풍기 틀어놓고 그리고 밤낚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기향을 다 하나씩 주신다네요. 그래서 뭐 밤낚시 할 때 모기 물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풍기만 켜놔도 어지간하면 모기가 덤비지는 않죠. 아까 봤다시피 뭐 각 일대 선풍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모기향까지 주시면 뭐 밤에도 모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붕어가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찌를 잘 안 올려주네. 오, 이번엔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반쯤 올렸습니다. 반은 가지고 갔고 반은 올리고. 저는 사실 향붕어 낚시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향붕어 입질이 뭐 향어가 70%, 붕어 30%라던가요? 속성이? 아니 반대인가? 붕어가 70%, 향어가 30%인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향어 섭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질이 끌고 들어가는 입질도 있고 뭐 어떨 때 올려주는 입질도 있기는 한데 사실 챔질 타이밍 잡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무엇보다도 미끼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입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입질을 캐치해낼 수 있는 미끼 운영 방법 이걸 잘 찾아야만 향붕어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손마트고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단단한 미끼에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요. 다른 자비터 같은 곳의 향붕어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만만치 않은 대상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은 손맛은 굉장히 좋네요. 이번에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가 일명 이제 밤생이라는 건데 옛날 수파 플러스라는 낚싯대입니다. 이게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은 낚싯대인데 이게 옛날에 손맛대로 유명한 낚싯대입니다. 완전 연질은 아니고 약간의 연질성을 좀 띠고 있어서 향붕어 제압에는 썩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붕어 낚시하는 데 가면 민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지금은 제가 운 좋게 옆에 그 펜스 있는 쪽에 자리를 잡아서 왼쪽 편에는 조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이면 되는데 만약 그 다른 손마터 여기 다닥다닥 앉는 곳 같으면 잘못하면 옆에 낚싯대 감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채비는 노지 채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호 세미 플로팅 원줄 그리고 뭐 나눔 봉도 채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찌도 제가 쓰는 가변 부력지 심지어 목줄까지도 카본 1.5호 똑같은 상태로 지금 낚시합니다. 바늘도 사실 이두매지나 그러니까 뱅에돔 바늘인데 이게 그 미늘 없는 뱅에돔 바늘 뭐 7마리인 것 같긴 한데 이두매지나 스레라는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양어장이나 손마터 채비로는 거의 중장비죠.
약간 예민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잡아당기고 챔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 옆으로 기우네. 밑에 빨간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올라오면 흔히 이걸 이제 만세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또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좀 올려줘야지. 이번엔 제대로 올리고 단수 나옵니다.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입질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입질이 나타나고 있네요. (30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수만 나오면 그 낚시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수가 빨리 나와줄지, 마지막 한 수가 좀 찌를 근사하게 올려주고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밤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찌를 근사하게 올려줬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입질이. 마지막 붕어는 조금 작은 씨알이 나왔습니다. 이제 6시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한 11시 정도 도착해서 지금까지 한 7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장찌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필 정오쯤 제일 입질이 좀 없는 시간이어서 장찌 올림에 좀 보기가 실패하고 이제 손맛 중심 낚시를 했습니다. 향붕어였고요. 한 30여 수 낚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향붕어 낚시는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한데, 오늘 어느 정도 조금은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낚시하다 보니까 이참에 그럼 한번 향붕어 자비터도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받은 느낌은 마치 시간이 좀 거꾸로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낚시 요금도 6,000원으로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려졌고, 이게 뭐 2번 낚시를 처음에 표를 사면 5,000원에 2개, 10,000원에 그러니까 표를 2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낚시터인데요. 마치 무슨 꼭 그 보물섬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뭐 소품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데, 흰머리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또 여기저기 쓸모가 있고요. 그런 점들도 좀 재미있었고,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레트로 낚시터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언제 한번 와서 장찌 낚시도 한번 해보고, 집에서 워낙 가깝습니다. 거리가 불과 한 1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가끔 들러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모기향 나눠주시는 거네. 저 그만 가겠습니다, 사장님.
다니시면서 모기약 나눠주고 계시네. 선생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예. 네.